편안한 설 명절 보내셨습니까? 가족 친지들과 모여 풍성한 명절 음식도 맛보고 밀린 이야기도 나누는 뜻깊은 시간 보내셨길 바랍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설 연휴 제수 음식 마련을 위해 모두 국산 농산물 구입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철석같이 믿고 산 농산물이 국산이 아니라 중국산이었다면 어떨까요?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가 작년 한 해에만 4천여 곳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와 돼지고기, 콩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 사는 40대 주부 윤모 씨는 최근 한 음식점에서 불쾌한 일을 겪었습니다. 반찬으로 나온 배추김치에 국산 배추 특유의 단맛도 없고 양념도 적어 중국산이란 의심이 들었는데 음식점에 붙어있는 원산지 표시판에는 버젓이 국산이라고 써 있었던 겁니다. 윤 씨는 먹어보면 바로 아는데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음식점이 많아 밖에서는 김치를 믿고 먹을 수가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처럼 작년 한 해 동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업체 4천여 곳이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 표시 대상 업체 27만 5천 곳을 조사한 결과 4,004곳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을 확인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배추김치입니다. 대다수가 중국산으로 총 1,105건, 물량으로는 1,050여 톤이 적발됐습니다. 배추김치의 뒤를 이은 건 돼지고기입니다. 974건, 654톤의 물량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됐는데 돼지고기는 수입 국가가 많은 만큼 특정 국가에 쏠리지 않고 미국산, 칠레산, 캐나다산 등 다양한 원산지를 모두 국산이라고 속였습니다. 세 번째로 위반 건수가 많았던 품목은 콩입니다. 523건, 물량으로는 140.7톤이 적발됐는데 미국산 콩을 국산으로 속인 사례가 많았습니다. 가장 적발이 많았던 유형은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한 겁니다. 유통업체보다 음식점에서 적발이 더 많이 됐는데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산으로 속이거나 중국산 버섯을 국산으로 속인 경우입니다. 다음으로는 미국산을 국산으로 속인 경우가 많았는데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미국산 돼지고기를 한돈으로 속여 판 겁니다. 업종별로는 일반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58%를 차지했고 식육 판매업 9%, 가공업체 7%, 집단급식 3% 순이었습니다. 정육점보다 일반 식당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더 많이 적발됐습니다. 한편 정부의 원산지 표시 단속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단속반이 육안에 의존해 국산과 외국산 제품을 일일이 대조하던 것에서 벗어나 보다 과학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현미경으로 고춧가루 세포의 형태를 관찰해서 얼렸다 녹인 제품인지 분석하는 냉동 고춧가루 판별법이 대표적입니다. 일부 업자들이 이른바 다대기라 불리는 다진 양념 냉동분을 중국에서 수입해와 해동에 말린 뒤 국산 고춧가루로 속여 판매하는 것을 추적하기 위해서입니다. 농관원은 앞으로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남은 디지털 정보를 분석하는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농식품 원산지의 거짓 표시가 의심되면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시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1588-8112 또는 농가는 홈페이지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편 농관원은 이번 단속을 통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 관련자를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매년 김치 수입량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국내 상품 김치 시장의 절반을 수입 김치가 점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비해 김치 수출량은 수입량의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김치 무역 역조로 국내 김치 시장과 채소 농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김치 수입량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폭주하는 김치 수입은 국내 상품 김치 시장뿐만 아니라 엽근 양념채소 수급 불안까지 야기하는 형국입니다. 관세청 수출입 무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김치 수입량은 30만 6,049톤으로 집계됐습니다. 2015년 수입량 22만 4,124톤에 비해 무려 36%나 증가했습니다. 김치 수입량이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김치 수입은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내 김치 시장을 빠르게 잠식한 중국산 김치는 지난해 기준 60만 톤 안팎으로 추산되는 상품 김치 시장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입 김치의 대부분은 음식점을 통해 유통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 오픈마켓 등지에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도 판매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에서 3kg으로 소포장화가 이뤄졌고 가격이 워낙 낮아 중간 도매상을 거쳐도 일반 소비자 판매 가격이 1kg당 1,000원 안팎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도매 수요에 더해 소매 수요까지 형성되면서 수입 상승세가 더욱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치 수입량의 가파른 상승세는 국내 상품 김치 시장뿐만 아니라 옆근 양념채소 농가들에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수입 김치가 김치 주재료인 배추와 무는 물론이고 고춧가루와 양파, 마늘, 대파 등 국산 양념채소의 소비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김치 수입량을 전부 배추김치로 가정하면 국산 신선 배추 수요를 35만 톤 이상 대체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입니다. 이는 지난해 국내 배추 생산량 188만 9천 톤의 20%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중국산 수입김치가 많이 수입되면서 국내산 배추 시장이 많이 위축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게 많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수입김치가 한 30만 톤 들어왔는데 국내산 배추로 환산했을 경우에 한 35만 톤 이상 되거든요. 이 물량은 가락시장 거래량의 한 3배 이상 되는 많은 물량이고, 이에 비해 국산 김치 수출 실적은 초라합니다. 지난해 김치 수출량은 2만 9,626톤을 기록했습니다. 2015년 2만 3,111톤을 기록했는데 5년째 2만 톤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한류 열풍을 타고 동남아시아 국가 등 60여 개국으로 김치 수출국이 다변화됐지만 수출량 증가는 요원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해 대중국 수출량은 전체 수출량의 0.003%에 불과한 103.5톤을 기록하는 등 대중국 김치 무역 역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김치 수출을 활성화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했지만 성과 없이 공연불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치 종주국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지난해 4월 강원 동해안 지역에 발생한 대형 산불 기억하실 겁니다. 산불이 고성과 속초 등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앗아가면서 전 국민을 안타깝게 했는데요. 올 봄에는 기온이 예년보다 높고 강수량도 적어 산불 위험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림청이 내놓은 2020년 산불 방지 종합대책을 이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4월 강원 지역에 발생한 대형 산불. 2,832헥타르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농민들은 종자와 비료, 농기계 등을 보관해둔 창고가 모두 불에 타는 바람에 준비해둔 1년 농사가 허사가 됐고 삶의 터전마저 잃었습니다. 첫째는 이 논농사가 문제인데 지금 빨리 벼씨 보가지고 해야 되는데 벼씨가 다 타가지고 기계까지 다 타고. 강원 산불의 기억이 채 잊히기도 전에 올봄 산불 발생 위험이 더 커질 것이란 예보가 나왔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봄은 예년보다 기온이 높은 편인데다 강수량도 적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뜻하고 건조해 봄철 산불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에 산림청은 2020년 전국 산불 방지 종합대책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정보통신 기술 등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해 보다 똑똑한 방식으로 산불 방지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산림청은 먼저 산불이 발생하는 원인에 따라 사전 예방에 힘을 쏟을 방침입니다. 산불 조심 기간인 봄, 가을 중에 드론 산불 예찰단을 편성해 운영하고 정보통신 기술, 즉 ITC 플랫폼을 이용해 대형 산불 발생 취약 지역을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지난 10년간 산불의 64%가 봄철에 집중되고 있으며 산불 원인의 대부분은 입산자 실화와 소각산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 빅데이터를 토대로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은
한시적으로 입산을 통제하고 인력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는 드론 산불 예찰단과 지능형 CCTV, 카메라 등 첨단 ICT 장비를 활용하여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농촌과 산촌에 폐기물을 태우다가 산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농산촌 소각 산불 근절을 추진합니다. 지난해 발생한 산불 가운데 89건이 쓰레기 소각에 의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산림청은 전국 지자체의 농정, 산림 등 부서와 연계해 시군 단위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림 인접 지역의 영농 부산물과 생활 폐기물은 지역 주민과 협력해 제거 작업을 벌이고 불법 소각물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환경부 등과 함께 엄격히 단속해 처벌할 계획입니다. 또 대형 산불 위험 지역의 산불 발생 방지를 위해 산불 진화용 도로와 방화선 역할을 하는 산불 방지 임도를 설치하고 주택에서 발생한 산불이 산림으로 옮겨붙지 않도록 완충지대 등 산불 확산 안전 공간을 만들 예정입니다. 아울러 전력 설비, DMZ 내 산불 확산, 건축물 화재 비하 등 새로운 유형의 산불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산림청은 특히 성묘객이 몰리는 명절과 연휴, 청명과 한식, 입산객이 많은 부처님 오시는 날 등의 산불 특별대책을 운영하고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인 3월부터 4월까지 대응 태세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이유리입니다. 원두에 따라 맛과 향이 달라지는 커피처럼 쌀도 품종별로 밥맛과 찰기뿐만 아니라 밥을 지었을 때 나는 냄새까지 다르다고 합니다. 요리별로 가장 맛있는 쌀 품종에 대해서 남수지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농촌진흥청이 요리별로 가장 뛰어난 맛을 내는 쌀 품종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초밥용은 예찬, 돌솥밥용은 영호진미가 가장 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스타셰프 강래호 씨와 요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2명의 평가단은 지난해 11월 두 차례에 걸쳐 초밥과 돌솥밥용 쌀 적합품종 선호도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선 밥맛이 좋다고 평가된 국내 4개 품종, 예찬, 영호진미, 삼광, 신동진과 일본 2개 품종인 추청, 고시히카리를 대상으로 밥 모양, 밥 냄새, 찰기, 질감, 밥맛 등 5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초밥용은 일본산 고시히카리를 제치고 우리쌀 예찬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예찬은 초밥을 만들었을 때 밥알에 탄력이 있고 찰기가 있어 밥알이 쉽게 허물어지지 않으면서 생선회와 어우러지는 맛이 가장 좋았다는 평입니다. 또 돌솥밥용은 우리쌀 영호진미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밥을 했을 때 윤기가 많고 구수한 맛과 단맛이 우수하며 밥이 식어도 찰지고 부드러운 식감이 오래 유지되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저희들 그 품종 개발은 이제 크게 3가지 방향으로 나누어서 개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품질 좋은 밥쌀용 품종, 두 번째는 기능성 함량이 높은 특수미 품종, 세 번째는 가공에 적합한 품종을 개발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 밥맛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쌀 소비가 많이 되고 있는 볶음밥, 김밥, 도시락용과 같은 이런 외식 메뉴나 가공에 맞는 메뉴에 적합한 요리별로 적합한 품종을 개발해 나가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가정 간편식 시장을 겨냥한 최초의 쌀 품종인 미호는 냉동이나 해동 후에도 질감을 유지하고 아밀로스 함량이 일반 쌀과 찹쌀의 중간 정도라 밥이 식어도 딱딱해지지 않아 급식용이나 도시락, 가공밥 등 간편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초다수성 품종인 금강이로는 백설기, 떡국 등 각종 가공용으로 적합하며 유생미에선 찰벼인 조생흑찰, 흑진미와 향미에선 매벼인 향미 1, 2호, 향남, 미향 등이 식혜나 떡 등으로 만들었을 때 맛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농튜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농업농촌의 농과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사람을 뜻하는 유튜버를 합친 신조어인데요. 급성장 중인 온라인 농산품 시장에 맞춰 마케팅 수단으로 유튜브를 활용하는 농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농튜버 활동으로 연간 4억 원의 매출을 올린 농민이 있어 화제입니다. 스타 농튜버 손보달 씨를 권소환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파릇파릇한 쌈 채소들이 건강한 에너지를 내뿜는 아침. 밤새 잎 한 장이라도 상했을세라 애지중지 쌈 채소를 돌보느라 분주합니다. 그런데 농장주인 손보달 씨는 금세 딴청입니다. 게다가 손엔 호미 대신 휴대폰이 들려 있는데요. 농사 짓다 말고 뭘 하는 걸까요? 제가 지금 농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유튜브 농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유튜브가 농업인들도 되게 활성화가 될 거기 때문에.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 답변에 가만히 들여다보니 정말 촬영은 취미용이 아니라 작물 관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된 걸까요? 딸내미가 유튜브를 한번 아빠 해보는 게 어때? 그래서 이제 마치 평택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동영상 편집 교육이 있어서 그거 받고 매출 엄청 올랐죠. 유튜브에 올리면 하여튼 다 매진이 됐으니까. 안녕하십니까, 솔바이 농원 TV입니다. 오늘은 비트 모종을 잘 키울 수 있는지 그런 꿀팁을 갖다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청산유수로 농법도 술술 알려주지만 10년 전 사업이 기울어 선택한 귀농은 매번 실패의 연속이었다는데요. 농사 첫 해엔 태풍 곰파스가 시설하우스 28동을 모두 휩쓸어버렸습니다. 오이를 심은 지 겨우 일주일 되던 해였습니다. 귀농 첫 해 태풍 때문에 완전히 하우스가 전부 다 전복돼가지고 정말 쫄딱 망했죠. 그때부터 저는 이제 블로그 운영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인터넷 직거래로 전부 다 거래를 시작을 했어요. 문제를 해결할 돌파구로 선택한 것이 인터넷을 통한 홍보였는데요. 낮엔 농부로, 밤엔 유튜브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방송을 시작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5만 명이 넘는 구독자가 몰렸고 인기 영상 조회수는 무려 71만 건에 달하는데요. 처음엔 10분 남짓한 영상을 올리는데 편집만 2시간이 걸릴 정도로 진땀을 뺐지만 지금은 평택, 강화 등에서 강의 요청이 쇄도하는 스타 농튜버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농사 경험 그 내용을 갖다가 예비 귀농인들이라든가 그다음에 귀농했던 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을 갖다가 영상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 구독자들이 짧은 시간에 많이 그렇게 늘어난 것 같아요.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뒤 채소 주문량은 무려 20% 급증했고 지난해엔 무려 4억이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신속한 댓글로 SNS에서도 입소문이 나 하우스 인근에 운영 중인 쌈밥집까지 덩달아 대박이 났습니다. 모든 게 서툰 귀농인이었던지라 더 열심히 배우고 부지런히 가꿨다는 그의 농장은 어느덧 GAP 우수 농가까지 인증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다음 목표로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농사를 재배를 하고서 판매하는 게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판매를 해주고 싶고 예비 귀농인다라든가 귀농해서 지금 농사를 하시는 분들 영상을 제공을 해서 그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인생의 문을 열어준 유튜브 방송을 주변 농가와 나누고 싶다는 손보달 씨. 다음 방송엔 어떤 이야기가 담길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충청북도는 올해 농식품 유통사업 중점 추진 목표를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유통체계 구축에 두고 세계 중점 시책 40개 사업에 지난해보다 128억 원 증액된 32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은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립 지원 107억 원,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 15억 원, 미국 종합처리장 가공시설 현대화 및 건조 저장시설 40억 원 등입니다. 도는 앞으로 농식품 산업의 성장 기반 등을 고루 갖춰 유통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농가 실질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최근 도청 회의실에서 스마트 농업 관련 전문가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팜 혁신밸리 발전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발전을 주제로 해외 선진 사례와 국내 여건을 진단하고 경북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혁신 모델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구축 방향과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경북형 스마트팜 모델 구축과 확산의 거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이 영농 심화과정으로 운영하는 충남도 농업인대학 및 귀농대학 신입생을 오는 31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농업인대학은 시설딸기 스마트팜학과, 치유농업학과 각각 30명씩, 귀농대학은 과수학과, 버섯학과, 과채학과 각각 20명씩 총 120명을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됩니다. 입학 자격은 농업인대학의 경우 장목 재배 경력자와 농촌체험 운영자 등이며 귀농대학의 경우 귀농자 외에 장목 도입 신규자의 입학 신청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농기원 역량개발과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교육 담당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 서귀포 농업기술센터와 제주대 생명자원과학대학, JD테크 팜랩올레는 최근 도농기원 농업인 교육관에서 제주 농업 발전을 위한 산학연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고품질 감귤 생산과 스마트팜 기술 조기 정착 등을 통해 제주 농업의 발전과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상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제주 미래농업 육성을 위한 각종 학술대회와 기술 지원, 정보 공유 등에서 협력하게 됩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스마트팜 기술 개발과 보급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